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설득하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복잡한 이유를 대거나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더 길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죠. 설득이 어려울수록 뭔가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럴수록 상황이 꼬이는 느낌,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설득의 비법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에 숨어 있습니다. 누구든 두말 없이 긍정하게 만드는, 사람 마음을 여는 강력한 한마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건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민정 씨는 팀원 중 누구에게 추가 업무를 맡길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정확함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였기에 아무에게나 쉽게 부탁하기 어려웠죠. 그러다 팀원 중 누구보다도 꼼꼼하고 성실한 후배인 영수 씨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도 업무가 많은 상황이라 부담을 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영수 씨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수 씨,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이 일은 영수 씨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영수 씨처럼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맡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부탁해도 될까요? 영수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정 선배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정말 잘해내고 싶네요.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정 씨는 영수 씨의 긍정적인 반응에 미소 지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수 씨는 민정 씨의 신뢰 덕분에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더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은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아이나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이에게 너는 책임감이 강해서 이 일은 너라면 잘할 거야 라며 작은 일이라도 부탁하면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스스로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당신이 아니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못 쓸 것 같아라며 도움을 청하면 배우자도 기분 좋게 함께하게 됩니다. 친구에게는 이건 너처럼 센스 있는 사람만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로 친구는 기분 좋은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귀한 일을 하게 된다. 이처럼 따뜻한 신뢰와 배려가 담긴 한마디는 사람을 더욱 자부심 있게 만듭니다. 일상에서도 소중한 사람에게 신뢰와 격려를 전하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어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 처음엔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럼 이건 어때? 영희 씨는 요즘 집에서 소품도 만들고 취미로 이것저것 작업을 해보고 싶어 재봉틀을 하나 마련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눈여겨보던 재봉틀은 최신 기능이 많은 100만 원짜리 고가 제품이었죠.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쓰고 싶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려니 다소 부담스러웠던 영희 씨는 부드럽고 현명한 방법으로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집에서 소품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어서 재봉틀 하나 사려고 했거든. 사실 처음엔 100만 원짜리 고급형을 생각했어. 그런데 이거 내가 조금 찾아보니 50만 원짜리로도 충분할 것 같아. 이걸로 해도 괜찮을까? 남편은 영희 씨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100만 원짜리라면 솔직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당신이 50만 원짜리로도 괜찮다고 하니 나도 훨씬 마음이 놓이네. 사실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거라면
뭐든 응원해주고 싶어. 재봉틀로 당신이 원하는 거 많이 만들어서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그 덕에 당신이 만든 멋진 것들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고 말이야. 영희 씨는 남편의 따뜻한 응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그럼 내가 정말 예쁜 거 많이 만들어 줄게. 영희 씨의 접근법은 심리학에서 앵커링 효과를 잘 활용한 사례입니다. 앵커링 효과란 처음 제시되는 정보나 가격이 상대방의 판단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형성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영희 씨는 처음에 100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언급함으로써 남편이 그보다 낮은 50만 원짜리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부부 사이에서 부담 없이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효과는 소비자 심리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도 비싼 제품을 처음에 제시한 후 더 저렴한 제품을 보여주면 소비자가 덜 부담을 느끼게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영희 씨의 경우 100만 원이라는 제한을 통해 심리적 기준을 높여놓은 후 50만 원이라는 현실적인 제한을 다시 함으로써 남편이 그 선택을 쉽게 수용하게끔 만든 것이죠.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큰 지혜를 얻는 길이다. 이렇듯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부담 없이 원하는 것을 제안하는 설득법은 부드러운 대화에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접근할 때 상대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오늘처럼 현명한 한마디로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 본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동시에 관계도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 꼭 필요한 걸까? 중학생 아들 민수는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새 폰으로 사진도 찍고 게임도 훨씬 잘 된다고. 나만 이 옛날 폰 쓰는 것 같아서. 민수는 점점 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새 폰을 하나둘씩 갖게 되자 자신도 당장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저녁 식사 후 민수가 또다시 새 폰 이야기를 꺼내자 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네가 그 새 폰을 얼마나 갖고 싶어 하는지 잘 알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쓰고 있는 폰도 아직 멀쩡하게 잘 되고 있잖아. 진짜 이걸 새 폰으로 바꾸는 게 꼭 필요한 걸까?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다 새 폰 쓰잖아요. 저만 옛날 거니까 좀 저도 최신 거면 더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도 어릴 때 그랬어. 친구들이 새 물건 갖고 오면 나도 덩달아 따라하고 싶더라.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더라고. 민수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 씨는 계속해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민수야, 이 폰을 지금 당장 바꾸면 기분은 좋겠지. 그런데 그 돈을 조금만 더 아끼면 나중에 네가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걸 살 수도 있잖아. 우리 잠깐만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 지금 있는 폰으로도 멋진 사진 찍고 게임할 수 있잖니? 민수는 살짝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도 잠깐 갖고 싶었던 거였나 봐요. 그럼 좀 더 기다려볼게요. 이 대화 속에는 민수가 지금 당장의 욕구와 진짜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능력을 지연 만족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당장 갖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기다리며 더 큰 목표를 위해 준비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민수는 지금의 유행보다는 자신에게 진짜 중요한 것에 맞춰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부모의 따뜻한 인내와 조언이 담긴 이번 대화는 민수에게 앞으로도 소중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된다. 이 경험을 통해 부모와 자녀는 함께 현명한 소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며 자녀는 스스로의 선택을 더 주도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소중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눈 이 짧은 대화가 앞으로 더 현명한 소비와 결정의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원할 때 단순히 안 되라고 거절하기보다는 이런 대화법으로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연말이 다가오며 영희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연말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바쁜 일상에 지내다 보니 올해 마지막에는 꼭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친한 친구 수진 씨가 이번 모임에 나가지 않을까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영희 씨는 연말만큼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에 수진 씨가 빠지지 않도록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저녁 영희 씨는 조용히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연말 모임에 나올 거지? 영희 씨의 목소리에는 살짝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가고는 싶은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이번엔 그냥 집에서 쉴까 싶기도 해. 영희 씨는 수진 씨의 피로를 이해하면서도 이번만큼은 꼭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정하게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올해 마지막으로 얼굴 보는 건데 이 기회 놓치면 내년까지 또 언제 볼지 모르잖아. 우리끼리 만나서 한 해 있었던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웃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가면 오히려 기운도 더 날걸? 그리고 우리 다들 한참 수진이 기다리고 있어. 수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 같이 모이는 연말 모임인데 안 가면 또 아쉽긴 하겠다. 그럼 이번엔 갈게. 안 가면 영희가 전화 계속 할 것 같기도 하고. 영희 씨는 수진 씨의 대답에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진짜 오랜만에 한번 크게 웃자. 이번에 꼭 나와줘? 수진 씨도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연말은 같이 보내자. 영희 씨의 설득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효과를 잘 활용한 예입니다.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잃을 때의 아쉬움과 후회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연말 모임이라는 한정된 기회를 강조하면 그 아쉬움이 더 커지죠. 영희 씨는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라고 말해 연말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웃음과 추억을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로써 수진 씨는 지금 가지 않으면 나만 빠져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심리가 작용하여 기꺼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영희 씨가 사용한 이 대화법은 일상에서 종종 쓰일 수 있는 설득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이나 특별한 행사, 할인 등의 기회에서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이 순간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의 결정을 소중히 여겨라. 작은 선택이 마음의 결정을 이끌기 때문이다. 꼭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아쉬움을 살짝 담아 설득해 보세요. 소중한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다가오는 연말,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5번째,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정 씨는 최근 업무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자동으로 자료를 정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발견했습니다. 매번 데이터를 하나하나 입력하는데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느낀 민정 씨는 이 툴을 도입하면 보고서 작성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부장님의 동의가 필요했죠. 민정 씨는
변화에 보수적인 부장님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민정 씨는 자료를 준비해 부장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지금 보고서 작성할 때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하는 게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제가 최근 알아본 툴이 자동으로 입력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2~3시간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부장님은 민정 씨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정 씨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들며 설명했습니다. 수작업에 비해 60% 이상 시간이 절약된다는 결과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용 후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서도 이걸 사용하면 보고서 작업이 훨씬 매끄럽고 빨라질 것 같습니다. 부장님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자고. 결과가 좋으면 다른 팀에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정 씨는 부장님의 긍정적인 반응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시범 도입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은 업무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청소를 생각해 볼까요? 주말마다 청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청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 방을 구역별로 나누거나 빠른 정리 팁을 공유하면 가족도 부담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녀의 공부 습관을 개선할 때도 이 표현이 유용합니다.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더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효율적인 방법을 배우며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되죠. 친구와 요리를 할 때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재료를 미리 다듬으면 요리 시간이 확 줄 것 같아. 이 한마디로 친구와 협력하는 재미와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설득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을 빨리 끝내고 남은 시간에 여유를 즐길 수 있겠네. 혼자서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만능 표현이죠.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사람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시간을 아끼고 싶어 하죠.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걸로 시간을 줄일 수 있겠네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덕분에 마음을 쉽게 열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효율적인 선택을 돕는 매력적인 제안이 되어 상대방이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택하도록 유도합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과 진심이다. 이처럼 작은 변화를 제안할 때도 따뜻한 한마디와 구체적인 장점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부담 없이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배려하는 설득법은 일에서도 일상에서도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다정한 한마디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6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소희 씨는 팀원인 준호 씨가 이번에 중요한 자료를 빠르게 검토하고 제출하려는 것을 보고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준호 씨는 완성도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일정에 쫓겨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았죠. 소희 씨는 준호 씨가 자료를 조금 더 정리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소희 씨는 준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 씨, 이 자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많잖아요. 괜찮다면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검토해보면 어떨까요? 더 완벽하게 나올 것 같아서요. 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선배 말대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희 선배님. 소희 씨의 조언 덕분에 준호 씨는 자료를 다시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결과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라는 표현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쓰일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갑작스럽게 큰 지출을 결정하려 할 때 이 말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때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결정을 돌아볼 기회를 주면서도 강요가 아닌 배려로 다가가기에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갑작스러운 계획을 세웠을 때도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상대방은 충분한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결정을 되돌아보도록 유도하면서도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설득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받을 때 강요보다 배려를 느끼면 마음을 열기 마련입니다. 특히 급하게 내린 결정일수록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스스로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표현은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을 깊게 할수록 바른 선택에 가까워진다. 이처럼 따뜻한 배려의 한마디는 상대방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의 관계를 신뢰로 더욱 깊게 이어줍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결정을 서두르려고 할 때 부드럽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어 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좋은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설득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따뜻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말들이 여러분의 일상 속 대화에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가세요. 혹시 행복님만이 알고 있는 설득의 한마디가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행복님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님들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